네, 광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경남 진주 목욕탕발 집단 감염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 소식과 함께 가덕신공항 등 부산 그리고 경남 쪽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신규 확진자 수 어떤 상황입니까? 경남 지역? 예, 지금 진주 목욕탕 코로나 확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예. 지금까지 한 150명 발생을 했고요. 예. 어제는 31명, 경남도 내 전체 31명 중에 17명이 목욕탕 발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더라도 목욕탕 집단 감염이 없었더라면은 그리고 경남 쪽의 코로나 방역은 상당히 좋았었을 텐데 이런 2월 6일 이후로 한 자리 숫자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목욕탕 발로 나오면서 갑자기 56명, 62명 이렇게 늘어서 어제는 이제 31명까지 조금 하향 추세가 되긴 했는데 주말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방문자라든지 가족 검사 같은 거 이런 건 좀 다 거의 다 됐습니까? 우리 이제 경남은 코로나 대응의 이제 기본 원칙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확진자가 나오면 신속하게 검사해서 신속하게 차단한다. 그러니까 가능한 폭을 넓혀서 접촉자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지금까지 한 3,000명 정도를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150명이 확진이 된 거고 지금도 그 중에서 800여 명 정도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터진 집단 감염이어서요. 이를테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어떤 검사 시스템 같은 게 급히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1차, 2차, 3차 유행기라 그 전에도 이제 신천지 때나 8.15 강북도 집회 때도 갑자기 몇십 명 단위로는 이제 확진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들은 돼 있는데요. 이제는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게 목욕탕발, 사우나발 코로나 확진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경남만 해도 6번째입니다. 진주시만 해도 3번째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은 이제 목욕탕에 월 정기권이라고 그래서 달 목욕이라고 그러거든요. 달 목욕. 매일같이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다만 몸이 안 좋거나 이상 증세가 있을 때 특히 몸이 찌뿌둥하니까 목욕탕 간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으면 목욕탕이 아니라 보건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그냥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참가해 주시고 검사를 받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역이 최대의 적은 저는 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광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사님. 지금 이제 인터뷰 시작하니까 바로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이제 방송 청취할 수가 있는데 동접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방송을 들으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하신 수도권에서만 이게 전파로 가능해서 성취가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사님,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격상이 그럼 된 거죠, 최근에? 우선 진주시는 목욕탕들은 전체 다 집합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 진주시의 거리두기도 2단계로 수도권과 같은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상남도만이 아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른바 공공의료원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 이제 부족하다 너무나. 필요성이 지금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은 조금 뼈아픈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경남에는 공공의료원이 마산의료원, 예. 현 마산에 한 곳 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지방의료원이 진주의료원이라고요. 예. 진주에 있던 그 공공의료원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예. 그게 지난번에 이제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부 경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이게 동부에 있는 마산까지 오셔야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함도 많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 이제 많이 부족한 걸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우리 도민들께서도. 예. 그래서 그 공공병원, 그럼 이제 진주의료는 없어졌는데. 네. 이걸 대체할 그 새로운 공공병원 지금 설립 계획 세우셨지요? 네네.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취임 이후에 이제 도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예. 이게 이제 문을 닫는 과정에 갈등이 심했던 사안이거든요. 진주의료원 폐쇄가. 예. 그래서 이걸 새롭게 만들 건지 하는 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이제는 특히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의료원 폐쇄 자체가 대법원 판결로 이게 이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대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진주 지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이 지역의 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서부 경남 공공병원, 지금 이제 가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가칭으로. 설립하기로 했고 예. 이번에 이제 입지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입지까지 확정하셨다. 네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 이렇게 좀 계획이 섰습니까? 예. 입지는 이제 진주시이기는 한데요. 예. 그 과거 진주의료원이 있던 곳은 지금 서부청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고요. 또 사천이나 남해 하동에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진주시에서도 사천 하동 쪽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세우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8월까지는 그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거쳐야 되고요. 이제 선정을 하긴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정말 입지가 타당한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면 계획서를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계획과 설계를 거쳐서 2023년에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 착공으로 좀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그 예비 타당성 도 좀 면제하는 방안 추진 중이시라고요? 예. 예타 면제하면 국민들께서는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예. 판단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기재부가 그 예산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재부가 그걸 판단하는 건데 이제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 공공의료가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다 확인이 된 셈이잖아요. 예.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은 공공의료 부족이 대단히 통계나 수치상으로도 대단히 부족하다는 게 여러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오히려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 감염병이 코로나로 끝날 것도 아니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지금은 빨리 공공병원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예타는 면제하지만 기본 계획을 세우고 또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이 가능하니까요. 예.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요. 이전에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할 때. 예.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가 강성 규정 노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칭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세워지면. 네. 이 고용 승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서부 경남 공공병원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진주의료원을 승계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폐쇄 자체가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바로 복구 판결을 하지는 못했던 건데요. 이후에 또
법적 절차를 사후에 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진주의료원 그대로 다시 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 비판들이나 또 도민들 내부에서도 이제 찬성 반대가 되게 엇갈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병원으로 만들면 저는 뭐 도민들께서도 이번 코로나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체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김용훈 지사님, 방금 저 청취자 한 분께서요. 한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이에요. 발광머리연이라는 아이디의 청취자께서 김경수 지사님, 저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을 정말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구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정말 간절하게들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또 그 여타 말씀하셔서 그런지 또 6460님께서는 타당성을 확실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이런 의견은 나왔습니다. 이게 필요한 타당성 조사는 끝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 경제성만 따지는 예타 과정은 지금 이 공공병원에는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의료 관련해서요. 사실 정부가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을 빚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하필 이 정책 추진한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모두가 집중할 때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사태는 수도권은 아니고요. 이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산어촌으로 하면 지금 의료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최근에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하동군이 있는데요. 하동군의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맡아오던 민간병원 한 곳이 지금 곧 문을 닫아요.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이건 의료계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특히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덕신공항 이거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이거 가덕신공항 특혜다 이런 얘기했더니 김 지사께서 수도권 중심의 사고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수도권 중심 사고의 아주 단적인 표현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국회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거든요. 지금 가덕신공항이 이제 부울경에 공항이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이 김해 공항이 이 수요가 넘쳐나는데 시설이 모자라서 이제 새로운 신공항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2025년이 돼야 국제선 1,000만 명을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2018년에 이미 1,000만 명 수요가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남권의 경우에도 지금 신공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울경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국제선은 이 장거리선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 이 주민들하고 그다음 기업들이 7천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남권의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건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공항은 다 고추 말리는 공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러면은 공항은 인천 하나면 되지 다른 데 왜 짓냐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각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덕신공항이 특혜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거고 예타 면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예타 면제는 꼭 굳이 법에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의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부었던 게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31건을 만들어놨는데요. 예. 이거 뭐 다른 그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이런 다른 공항 건설할 때 똑같이 했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비하면은 더 숫자가 적어요. 경제자유구역법은 39건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제 조항이라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절차는 밟는데 빠르게 신속하게 밟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특혜라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님, 그 LH공사 그 직원 깐투기 의혹 지금 일파만파인데, 그럼 경남도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경남도에서도 뭐 산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개발 사업 과정에 혹시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지방은 이 과정 지켜보면서 이게 부동산은 수도권 문제입니다. 이 수도권은 이 땅값이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김 지사님 앞으로 좀 계획 좀 여쭤볼게요. 내년에 대선 뭐 있는데 어떻게 혹시 출마하실 생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꾸 물어보죠. 이제 동남권 불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 여기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제가 국민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마지막으로요. 그 드루킹 사건 관련 그 대법원 판결 남아 있는데 뭐 언제 어떻게 나옵니까 재판? 뭐 이 부분은 걱정을 빨리 해소를 못 해드려서 송구하긴 한데요. 지난 항소심에서 이제 절반의 진실 2건 중에 1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 남은 진실의 절반도 대법원 과정에서는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였습니다.